여러분, 만약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기업들이 겨우 이것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반도체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반도체는 돈만 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기다리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당장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단 하나의 문제, 그것은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AI를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속에 둥둥 떠다니는 코드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AI의 심장은 차가운 데이터 센터 속 엄청난 열기를 내뿜으며 돌아가는 물리적 실체, 그리고 그 기계를 돌리는 막대한 전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챗GPT에게 가볍게 질문 하나를 던질 때 소비되는 정의는 구글 검색의 10배가 넘습니다. 앞으로 나올 더 똑똑한 AI 모델들은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전기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하마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10년 내 100배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수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는데 정작 전기를 끌어올 곳이 없어서 셧다운이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손실을 넘어 AI 패권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의 한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할 기업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업을 그저 오래된 중공업 회사 혹은 지루한 원전주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향후 10년을 지배할 에너지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26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세 가지 성장 엔진인 가스터빈, 대형 원전, 그리고 SMR이 동시에 폭발적인 실적을 뿜어내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퀀텀 점프의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줄을 서고 증권가가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리고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효자는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많은 투자자분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거 원전 테마주 아니야? 탈원전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분야는 원전이 아니라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반 공장이나 가정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일 초의 끊김도 없이 일정한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전이 발생해서 서버가 1분이라도 멈춘다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고 전 세계 AI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보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전기를 못 만드는 태양광이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풍력 발전만으로는 이 까다로운 데이터 센터의 입맛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가스터빈을 이용한 LNG 발전입니다. 가스터빈은 필요할 때 스위치만 켜면 곧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력 수요에 따라 출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뛰게 할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이라는 기계가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딱 5개국 뿐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도 못 만들고 러시아도 제대로 못 만드는 그야말로 기계공학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15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디면서 쇳덩어리가 음속보다 빠르게 회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녹아내리거나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은 하이테크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미국의 G,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이른바 빅3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붐이 터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GE 버노바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이미 2032년 생산 물량까지 계약이 꽉 찼습니다. 지멘스도 주문하면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 미쓰비시조차 아시아 물량을 소화하느라 4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담당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장 내년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AI 서비스를 돌려야 하는데 가스터빈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주문하시면 2030년에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공급 절벽의 틈새를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두산은 후발주자지만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납기 경쟁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풀가동하면 주문 후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경쟁사들이 5년을 부를 때 두산은 1년을 부른 겁니다. 이것은 지금 같은 전력 비상사태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팩트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미의 한 초대형 빅테크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38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 5기를 계약했습니다. 여러분, 5기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거 하나가 380메가와트입니다. 5기를 합치면 총 용량이 거의 2기가와트에 육박하는데 이는 대형 원전 2기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전력량입니다.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단지 전체를 혼자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라는 뜻입니다. 첫 2기는 2026년 말, 추가 3기는 2027년에서 2028년 순차 납품입니다. 경쟁사들이 지금 주문하면 5년 기다리세요, 7년 기다리세요, 배짱 장사할 때 두산은 당장 내년부터 설치해드립니다. 라고 한 겁니다. 1분 1초가 급한 속도전이 생명인 AI 전쟁에서 이건 빅테크 기업들이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제안입니다. 이 계약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기계 몇 대를 팔았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전문 용어로 락인 효과라고 하죠. 한번 두산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호환성 문제 때문에 앞으로 짓게 될 제2, 제3의 데이터 센터에도 두산 제품을 쓸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그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가스터빈의 성능을 완벽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북미 시장의 빗장이 풀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의 앞마당인 북미 시장에서 그들을 기술력과 납기로 밀어내고 따낸 수주라는 점이 정말 통쾌한 포인트입니다. 기술력은 두산이 자체 개발한 H클래스 터빈은 연소 효율이 64%에 달합니다. 글로벌 3사의 평균 효율인 62%를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똑같은 가스를 떼도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운영비가 수천억 원 절감되는데 고객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스터빈 사업에는 숨겨진 매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바로 유지보수 시장입니다. 가스터빈은 한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사용하면서 주기적으로 핵심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해줘야 합니다.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를 비싸게 파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가스터빈 5기를 팔았다는 건 앞으로 20년 동안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든든한 연금 통장 5개를 개설했다는 뜻입니다. 기계를 팔 때 한 번 돈을 벌고 20년 동안 부품을 갈아주면서 기계값의 2배에서 3배를 더 벌어들이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셈을 확보한 것입니다. 자, 가스터빈으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두 번째 엔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의 부활입니다. 지난 몇 년간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멀쩡한 공장을 멈춰 세워야 했고 수많은 기술자가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니 산이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완벽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고 멈춰섰던 신한울산 4호기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는 2038년까지 국내 원전 비중을 34.6%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왜 중요하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같은 핵심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원전 짓자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일감은 경쟁 입찰도 없이 고스란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로 꽂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독점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대박은 이미 터졌습니다. 바로 체코 원전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 코리아가 원전의 종주국인 프랑스를 꺾고 체코 원전 사업을 따냈던 그 역사적인 사건 말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체코를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한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예산 안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언론들이 견제하고 일각에서는 본계약까지 가겠어? 라고 의심했지만 보란듯이 지난 2025년 12월 본계약 체결을 깔끔하게 완료했습니다. 확정된 계약 규모만 무려 5조 6천억 원입니다. 될 수도 있다는 희망 고문이나 전망이 아닙니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의 곳간에 확정된 일감으로 도장이 쾅 찍혀서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건 찍어내는 일뿐입니다. 올해 2026년부터 창원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본격적인 기계 제작에 돌입했고 준공이 예정된 2028년부터는 이 막대한 자금이 매출 장부에 숫자로 꽂히게 됩니다. 세 번째 모멘텀이자 어쩌면 가장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바로 소형 모듈 원전 SMR입니다. SMR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얼마까지 커지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잡기 위해 구글이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SMR 도입을 선언했고 아마존 역시 자체 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MR은 쉽게 말해 원전의 아이폰입니다. 거대한 건설 현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완제품을 찍어내서 트럭에 싣고 가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건설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기지, 심지어 대형 선박의 엔진으로도 쓰일 수 있어 활용처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위치는 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저는 두산을 SMR 업계의 TSMC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를 보십시오. 설계는 미국이 하지만 만드는 건 대만이 합니다. SMR도 똑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같은 미국 기업들은 설계도와 특허는 있지만 정작 물건을 만들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가진 두산에게 와서 제발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는 겁니다. 도대체 왜 두산이어야만 할까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말이죠. 비밀은 바로 창원 공장에 있는 17,000톤 프레스에 있습니다. 17,000톤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파트 4층 높이의 거대한 기계가 쇳물을 머금은 벌건 강철을 짓누르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성인 남성 20만 명이 한꺼번에 누르는 힘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힘으로 쇳덩어리를 짓눌러서 이음새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원자로 용기를 만들어내는 기술. 이것이 바로 두산만이 가진 세계 최고의 단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고온 고압을 견뎌야 하는 SMR을 안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미국이 막고 있고 일본은 원전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이 SMR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자유진영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제조하는 한미 원자력 동맹의 핵심에 두산이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두산은 이미 뉴스케일 파워와 1.5조 원, 엑스에너지와 3.2조 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두산이 SMR 공급망에서 중국의 TSMC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겠습니까? 전 세계 언론도 인정한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가 바로 두산이라는 겁니다. 창원 공장의 생산 계획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올해 2026년에는 시험 생산 4기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8기 양산, 그리고 2028년에는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여 연간 20기를 찍어내게 됩니다. SMR 한 기당 가격이 약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걸 20기씩 찍어내면 앉은 자리에서 연간 4조 원의 신규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미 수주잔고에 찍혀 있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2026년은 이 거대한 SMR 칩을 찍어내는 파운드리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보며 재무적인 전망을 팩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증권가 최신 컨센서스를 보면 에너빌리티 부문 매출 9.7조 원, 전년 대비 24.5% 증가, 영업이익 6,174억 원, 전년 대비 88% 증가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혹시 매출 덩치에 비해 영업이익이 좀 적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재무제표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매출의 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두산중공업 시절 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마진 박한저가 수주공사들이 이제 장부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가스터빈과 원전 매출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덩치만 큰 살찐 돼지가 아니라 근육질의 탄탄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환원, 즉 배당입니다. 그동안 두산에너빌리티는 빚을 갚고 투자를 하느라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대로 못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5조 6천억 원짜리 체코 잭팟이 터졌고 가스터빈이 현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고간의 현금이 쌓이면 기업은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말부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성장주를 넘어 쏠쏠한 배당까지 챙겨주는 고배당 우량주로 재평가받는 시나리오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까요? 우리는 냉정한 투자자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겠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정치입니다. 원전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한국 내부의 정치 테마를 넘어섰습니다. AI라는 것을 수 없는 인류의 기술 혁명이 전력 부족 사태를 야기했고 에너지 안보 위기가 각국을 다시 원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을 찾고 구글이 SMR을 짓겠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는 한국가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가의 생존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과 가스터빈을 키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잠시 모니터 속의 차트라는 좁은 세상에서 떼어내어 조금 더 넓고 거대한 곳, 바로 그것이 경제의 흐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주식 등락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당장 눈앞에 빨간불 파란불 숫자에 마음을 졸이며 일희일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스마트한 경제학도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매일 변하는 숫자가 아니라 절대 바뀌지 않는 시대의 거대한 조류, 즉 메가 트렌드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에너지 전환은 과거에 단순히 유가가 오르면 대체 에너지를 찾던 일시적인 유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인류의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이제 전력은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적 포인트는 바로 철저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즉 슈퍼을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과 선진국 정부들이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원전을 짓겠다라고 줄을 서 있지만 정작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물건이 없는 상황, 경제학에서 말하는 초과수요의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제발 써달라고 읍소하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줄을 세우고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두산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전 세계 원전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제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과거 30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쌀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30년은 원전과 가스터빈을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제2의 반도체가 되어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새로운 심장이 될 거라는 전망. 이거는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국뽕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가리키는 경제학적인 필연에 가깝습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가진 기술의 희소성과 진입장벽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면 수익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변수입니다. 경쟁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지금 당장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고 해도 두산이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숙련된 장인들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AI 전쟁터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이 긴 시간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즉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답이 바로 우리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의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질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당위 투자자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세계 1등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써내려갈 위대한 역사를 응원하고 지켜보는 동반자입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작은 흔들림을 보지 말고 점점 더 울창해지고 있는 거대한 숲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숲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게 자라날지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긴 탈원전의 암흑기 터널을 묵묵히 버텨오신 단기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들이 망한 주식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기다려준 여러분의 그 인내와 믿음이 있었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가올 거대한 성장의 과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려가고 있는 2026년의 큰 그림을 믿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두산 에너빌리티 20분 완벽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산그룹의 또 다른 보석 AI 건설 로봇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두산밥켓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가 꿈꾸는 목표 주가에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하길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